네? 여성들이 새벽 2시에 치킨을 먹으면서 한강에서 놀고 있다고요? 네? 어린 20대 여성이 혼자 편의점에서 네? 야간 알바를 한다고요? 뭐라고요? 고등학생들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새벽 2시에 집으로 혼자 걸어간다고요? 네, 사람들이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도 곳곳에서 술을 마시고 활기차게 놀다 집으로 간다고요? 대체 거기가 어딘가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미친 짓 아닌가요? 네? 서울이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 1위라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1위라고 쳐도 저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외국인들이 본국보다 안전하다며 감탄하는 믿기 어려운 현실. 과연 서울은 정말 안전 최고의 천국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이야기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기자 사라 윌슨입니다. 지금 저는 뉴욕 CNN 본사 스튜디오에 서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세계 주요 도시들의 야간 범죄율 통계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뉴욕, 런던, 파리, 시드니, 이 모든 도시들을 제치고 가장 낮은 범죄율을 보이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때로 현실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저는 혼자서 서울의 밤거리를 걸어볼 예정입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일까요? 카메라 한 대와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긴장되네요.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지만 외국의 밤거리를 혼자 돌아다니는 건 항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도 새벽에 혼자 다닌다고 하더군요. 지금 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정말 아름답네요.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상업지구죠. 과연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까요? 택시 기사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한국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놀기 때문에 거리가 항상 살아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정 정각, 드디어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명동성당 앞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자정이 넘었는데도 거리는 마치 저녁 9시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고 사람들이 여전히 쇼핑을 하며 거리를 누비고 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여성분들이 혼자서 심지어 하이힐을 신고 태연하게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제 옆을 지나가는 2명의 젊은 여성분께 말을 걸어봤어요. 대학생이라고 하시더군요. 이 시간에 혼자 다녀도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제게 반문하시네요. 왜 무서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뉴욕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뉴욕에 살 때는 밤 10시만 넘어도 혼자 다니는 걸 피했거든요. 하지만 여기 명동에서는 심지어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어요. 편의점들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건 물론이고 직원분들이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평온하게 일하고 계시네요. 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직원분께 물어봤어요. 밤늦은 시간에 일하면서 무서운 적 없느냐고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시더군요. 밤에도 나처럼 사람들도 많고 활기차서 무섭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들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감시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사람들도 CCTV를 의식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신뢰 시스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1시, 홍대에 도착했습니다. 명동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네요. 여기는 젊음의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어요.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거리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마치 토요일 저녁 같은 활기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네요. 유럽, 미주,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행객들이 한국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이 시간까지 장사하시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손님들이 새벽까지 계속 온다고 하시네요. 그것도 별다른 걱정 없이 말입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하고 계신다는데 단 한 번도 무서운 일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세요.
클럽 앞에서 나온 한 무리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는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안나도 있었어요. 안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게 항상 불안했는데 서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심지어 새벽 3시에 혼자 숙소로 걸어가는 것도 무섭지 않다고 하네요. 한국 친구들의 반응도 인상적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밤늦게 혼자 집에 가는 걸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그대로 노출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 같습니다. 길 건너편에서는 한 여성분이 혼자서 치킨을 사서 벤치에 앉아 먹고 있어요. 가방은 옆에 그냥 놔두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나가는 동안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하이힐을 신고 예쁜 옷을 입고 전혀 주변을 경계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계속 놀라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요. 호주에서 온 배낭여행객 제시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혼자 여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시드니에서는 밤 9시 이후엔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서 항상 택시를 이용했다고 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새벽까지도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새벽 2시, 강남역 일대에 도착했습니다. 홍대의 젊은 에너지와는 또 다른 분위기네요. 이곳은 한국의 경제 중심지답게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런 비즈니스 중심가에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대로를 걸으며 제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건 CCTV의 밀집도였어요. 정말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네요. 하지만 감시사회라는 느낌보다는 안전망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사람들도 CCTV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큰 길에서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봤어요. 이런 곳이야말로 진짜 테스트가 되겠죠. 고층 빌딩 사이의 어둑한 골목, 다른 나라였다면 절대 혼자 들어가지 않았을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골목 안쪽에 작은 카페가 불을 켜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들어가 보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2명의 여학생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더군요. 카페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이 시간까지 운영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밤늦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수요가 있다고 하시네요. 정말 놀라운 건 이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라는 겁니다. 새벽 시간대에 혼자서 일하고 있어요. 무서운 적 없냐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반문하시네요. 왜 무서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골목을 더 깊숙이 들어가니 24시간 헬스장도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더군요. 특히 여성 회원들도 꽤 많이 보였어요. 헬스장 직원분께 물어봤더니 직장인들이 야근 후에 스트레스를 풀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네요. 택시를 잡고 기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신다는 기사님은 한국의 치안이 정말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밤늦은 시간에 여성 승객들이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시네요. 심지어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도 안심하고 택시에 혼자 탄다고 합니다. 새벽 2시 30분 서울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신 김정훈 경감님을 만나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 경감님이 보여주신 통계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연간 40건 정도라고 하시네요. 이는 뉴욕의 400건, 런던의 200건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야간 여성 대상 범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놀라운 치안 수준의 비밀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김 경감님은 몇 가지 요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촘촘한 CCTV 네트워크예요. 서울 전체에 약 20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 시스템이에요. 한국에는 112 신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위급 상황을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특히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시스템은 정말 발달해 있어요.
위치 정보와 함께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방 중심의 순찰 시스템입니다. 한국 경찰은 사건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에 더 집중한다고 하시네요. 특히 밤늦은 시간대에는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문화라고 강조하시더군요.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해서 서로를 돌봐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또한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범죄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하십니다. 통계를 더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서울에서 밤 10시 이후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연간 100건도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는 같은 규모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예외적인 수치입니다. 김 경감님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시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새벽 3시 한강공원 반포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청에서 들은 통계도 놀라웠지만 이제 정말 극한의 테스트를 해볼 시간이에요. 공원이라는 공간은 어느 나라든 밤에는 위험한 곳으로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한강공원의 모습은 제 예상을 또다시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한강공원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깅하는 분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분들, 심지어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 가족들도 보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에요. 공원 입구에서 만난 조깅하는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직장인이신 이분은 야근을 마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새벽 조깅을 한다고 하시네요. 이 시간에 혼자 뛰어도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새벽 시간이 공기도 좋고 사람도 적어서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강 둔치를 따라 걸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목격했어요. 커플들이 벤치에 앉아 데이트를 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치킨과 맥주를 들고 야식을 즐기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여성들끼리만 온 그룹들이 많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여성들끼리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고 있다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공원 관리사무소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신 박민수 주임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박 주임님은 5년째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심각한 사고는 거의 없었다고 하시네요. 가장 놀라운 건 한강공원의 안전시설들이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 밝은 LED 조명, 그리고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경비원들까지.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들이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안심감을 주고 있어요. 자전거 대여소도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도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따라 라이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전거 대여소 직원분께 물어봤더니 새벽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시네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한 중년 남성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분은 불면증 때문에 자주 새벽에 나와서 한강을 본다고 하시더군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신다는데 이런 안전한 공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젊은 여성이 혼자서 돗자리를 펴고 누워서 별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광경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안전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이태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국제적인 거리로 유명하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지난 4시간 동안의 놀라움을 완전히 정리해주는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이태원 메인 스트리트를 걸으면서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미군 부대가 근처에 있어서 미군들도 많고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과 외국인 거주자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편안한 모습으로 거리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캐나다에서 온 영어 강사 마이크였어요. 그는 한국에 산 지 3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토론토보다 서울이 훨씬 안전하다고 단언하더군요. 특히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심지어 지갑을 떨어뜨려도 다음 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농담까지 하시네요.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 엠마를 만났어요. 파리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혼자 다니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새벽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정말 해방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이런 자유를 경험하는 게 정말 소중하다고 강조하시네요. 이태원의 한 펜트하우스 바에 올라가서 바텐더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필리핀 출신의 이 바텐더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시아 국가들이 다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의 치안 수준은 정말 예외적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나이지리아에서 온 유학생 제임스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는 종종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시네요. 편의점에서 만난 인도 출신 IT 개발자 라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뭄바이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다녔는데 서울에서는 완전히 마음을 놓고 살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지하철에서 잠들어도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고 말합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도 이태원 거리에는 여전히 활기가 있었어요. 각국의 음식점들이 문을 열고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며 야식을 즐기고 있어요. 특히 여성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전혀 두려움 없이 밤거리를 누비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독일에서 온 기업인 한스였어요. 그는 전 세계를 출장 다니는 일을 하는데 서울만큼 안전한 도시는 정말 드물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평가하시네요. 새벽 5시 남산타워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와 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서울 밤거리 체험이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지금 제 뒤로 펼쳐진 서울의 새벽 풍경을 보면서 오늘 밤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통계상으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확신합니다. 한국, 특히 서울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라는 것을 말이에요. 영동에서 시작해서 홍대, 강남, 한강공원, 그리고 이태원까지 4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수록 놀라움이 컸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도 여성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고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고 상인들이 별다른 경계 없이 장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경계하는 표정, 불안한 표정을 한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전사회의 지표가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회든 범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오늘 밤 경험한 바로는 한국의 치안 수준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촘촘한 CCTV 시스템,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 높은 교육 수준, 경제적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 문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외국인들의 증언이었어요. 각자의 본국보다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는 단순히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이라는 뜻이겠죠. 지금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어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아침 운동을 나온 시민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여요. 모두가 평온하고 안전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의 체험을 통해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도록 안전한 나라입니다. 특히 밤거리의 안전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예요.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는 한국인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면 분명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조사를 마치고 나니 인간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가요? 이렇게 치안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뿐만 아니라 밤조차도 사람들의 편안한 표정, 웃음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오후 5시 이후로만 되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커튼이 닫히는 우리나라를 떠올리니 이토록 부러울 수가 없네요. 정말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치안이 좋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은 거죠? 한국이란 나라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안전사회의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라며 저희 서울 밤거리 체험기를 마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